문제달인 신의 손님입니다. 20년도 사회 제1과목 직업 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행동적 상담 기법 중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완법과 함께 쓰이는 거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1번, 2번, 3번은 학습 촉진 기법, 즉 적응 행동 증진 기법이고,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체계적 둔감화가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불안 감소 기법에는 체금반 혐주자라고 해서 체계적 둔감화 금지 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혐오 치료, 주장 훈련, 자기 표현 훈련 해서 콕 집어 해설에 잘 되어 있고요.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체계적 둔감화의 3단계까지 첫 번째 근육 이완 훈련, 두 번째 불안 위계 목록 작성, 세 번째 둔감화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실기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2번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답 쉽게 나와요. 왜냐하면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 이 사람과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의 직업 상담에 관한 접근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 벌써 말이 되고 싶지 않죠.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과 이제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 상담에 대한 접근은 차별 있게 차이 나게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2, 3, 4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직업상담 중재와 관련된 단계의 틀 중 무엇을 위한 것인가?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의사결정의 촉진을 위한 것이에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색상 기억하셔야죠. 청황, 흑백, 정록 이렇게 하시고 각 색깔들이 나타내는 의미도 파악해 두셔야 돼요. 4번에 정신역동적 진로 상담에서 보딘이 제시한 진단범주, 여기서는 진단범주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왔지만 보통 직업문제 유형, 심리적 원인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 보딘의 심리적 원인은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죠. 의존성, 그리고 정보 부족, 자아 갈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그리고 확신 부족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의정자직학, 의정자직학. 이 서술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번의 독립성, 이게 벌써 틀렸네요. 5번 레벤슨이 제시한 직업 상담사의 반윤리적 행동에 해당하는 거, 뭐 옳지 않은 행동들이겠죠. 상식적으로 답을 맞출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 4번에 1, 2, 3번은 뭐 문제 없어요. 4번 보시면 직업 상담사에 대한 이 내담자의 의존성을 최대화시키는 거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6번에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 정보 수집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이 기법은 우리 9개 있다고 했었죠. 가정하기, 가정 사용하기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그리고 이 변명에 초점 맞추기 해서 우리 4호자 암기법으로 했었어요.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이야기 삭제, 불확실한 인물 사용하기, 뭐 그들은 나를 잘 몰라요 이런 거고요. 내 상사는 나보고 책임감이 없대요. 어떤 책임감? 삭제되어 있잖아요. 불분명한 동사 사용하기, 내 친구는 나를 무시해요. 어떻게 무시하는데 이런 거.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런 불분명한 동사 사용하기. 그리고 제한된 어투 사용하기. 난 이걸 해내야만 해요.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에 속하는 것이고요. 세분에 보면 전이된 오류는 세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정보적 오류, 그리고 한계 오류, 논리적 오류 해서 정한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전이된 오류 중에서 특히 이 정보적 오류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 1번을 이렇게 딱 맞추시면 돼요. 좀 요거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신경 많이 쓰고 계셔야 돼요. 7번. 슈퍼의 여성 진로 유형 중 학교 졸업 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는 진로 유형은 무엇이냐? 학교 졸업 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으니까 그냥 그 직업 갖지 않고 집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가사 진로 유형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진로 유형은요. 학교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퇴직해서 가정생활에 몰두하는 이런 많이 일반적인 케이스죠. 이게 전통적인 진로 유형이에요. 단절 유형은요. 전통적인 이 진로 유형을 따르다가 애들이 크게 되면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로를 정하는 이런 진로 유형이 바로 단절 진로 유형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단녀 대학까지 나온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경력이 끊겼다가 애들 다 크고 나서 다시 취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잘 안 되고요. 4번에 불안정 진로 유형은요. 학교 졸업 후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번갈아 시행하는 진로 유형이 불안정 진로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으로 쉽게 나와요. 8번. 패터슨 등의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요. 제시된 진로 상담 과정이요. 그러니까 진로 정보 처리 이론의 진로 상담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진로 상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 했었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에요. 그리고 요거 어널리시스 하면 요 분석이고요. 그리고 synthesis 하면 종합이죠. valuing 하면 가치 부여. 그리고 execution 하면 실행 집행이에요. 요걸 한국어로 읽어보면 가스배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communication 의사소통, analysis 분석, synthesis 종합, valuing 가치 부여, execution 집행 실행 이렇게 해당되니까 이 그 답은 1번으로 준비라는 건 없잖아요. 9번 부처가 제안한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계 모형. 부처의 집단 직업 3단계 모형은 부탐전행 이렇게 했었어요. 탐전행. 그래서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2차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탐색, 전환, 행동 단계에 대한 이 서술 내용 콕 집어 해설에 잘 쓰여 있으니까 확인해서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래요. 여기서 1차에서 답은 계획 단계 이렇게 쉽게 나와요. 부탐전에 꼭 외워두시고 보딘과 비교해서 보딘은 보탐 핵변 이렇게 구분해 뒀었어요. 10번 포괄적 직업 상담 크라이티스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내담자가 지닌 직업상의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는 변별적 진단 검사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신출 문제에 속했던 것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내담자의 이 직업 흥미 검사와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분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업 성숙도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가 직업을 선택하는 능력과 태도를 검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 3번은 모두 맞고요. 4번에 경력 개발 검사는 관련이 없어요. 11번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의 문제요. 윌리엄슨의 진로 선택의 문제. 이 윌리엄슨의 진로 선택의 문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제시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직업 선택 문제 유형 분류, 직업 문제 분류 범주, 진로 선택 유형 진단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무튼 네 개죠. 첫 번째는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두 번째가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가 아니라 흥미와 적성이죠. 다시 말해서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이렇게 고쳐서 나와야 돼. 3번 틀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다른 말로 어리석은 직업 선택이라고 하니까 이 윌리엄슨의 진로 선택의 문제는 아까 우리 했었던 보딘의 이 심리적 원인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보딘은 의정자직화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의존성, 정보 부족, 자아 갈등 요 세 개까지 상관이 없는데 네 번째가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요 1번과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맨 끝에 확신 부족은 그냥 확신 부족인데 윌리엄스는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의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을 보딘의 분류랑 잘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12번 직업 카드 분류는 내담자의 어떤 카드 분류는 내담자의 흥미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흥미 사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3번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에요. 접촉 경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은 5개 있어요. 하나가 내사예요. 그 다음에 투사, 그 다음에 이 반전, 그 다음에 융합, 그 다음에 편향. 그래서 우리가 네트, 반응편 이렇게 외워요. 게슈탈트 상담이론에서 이 접촉과 경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 5가지, 네트, 반응편, 내사. 내사라는 것은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받거나 자신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을 내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콕 집어 해서 설명 잘 되어 있어요. 투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 이게 투사예요. 그 다음에 반전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을 반전이라고 해요. 융합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나 불일치도 용납하지 않는 의존적 관계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편향이라는 것은 이 편향이 잘못 설명되어 있어요. 편향이라는 것은 이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이 환경 등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환경 등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서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 이게 바로 편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이렇게 틀렸죠. 14.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로저스의 상담 경험에서 비롯된 이론이죠. 뭐 검사나 진단 같은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은 이 내담자 중심이기 때문에 지시적 기법보다는 비지시적 기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상담 기법으로 적극적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와 공감적 이해,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게 비지시적 상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내담자 정보 탐색, 조언, 설득, 가르치기 이런 것들은 지시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일단 2번 보시면 상담의 기본 목표는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 제공하는 것이고요. 3번 이 지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안전하고 허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문 내용이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15번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중 가정 사용하기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닌 것은 우리 아까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법,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했었죠. 거기 첫 번째 가정 사용하기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닌 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 사용하기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담자에게 어떤 특정 행동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한번 다져볼게요. 1번 당신은 자신의 일이 마음에 듭니까? 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 이거는 그냥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번을 2번처럼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야. 당신의 직업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 놓고 물어보는 건 말이에요. 이렇게 3번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직업에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질문하는 거고 4번도 어떤 사람이 상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상사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아닌 것은 지금 1번이 바로 이렇게 틀렸다라는 내용이에요. 16번 상담 및 심리치료적 관계 형성에 방해되는 상담자의 행동, 관계 형성에 방해되는 상담자의 행동은요 도덕적 판단이에요. 이렇게 상담 초기부터 이 상담사가 도덕적 판단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 형성,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7번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트리 제시한 원형 검사에서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첫 번째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거 원의 의미예요. 원이 나타내는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은 이거는 우리가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했었죠. 시간 전망 개입의 이 세 가지 측면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3번에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 이게 바로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의미고요. 4번에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는 바로 이 원의 배치가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트의 원형 검사 잘 알아두시고요. 거기 꿰뚫어 보기에 보면은 진로 시간 전망 검사제 사용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우리가 많이 외웠던 거요. 미계목, 현계진 요거 나와 있어요. 미계목, 현계진 거기에서 미 두 개가 방향성, 미계목 이게 변별성, 그리고 현계진이 바로 통합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그리고 쭉 원의 배치에 따른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 쫙 원에 대한 거, 코트리 원형 검사에 대한 내용이 이 콕집어 해설과 꿰뚫어 보기에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살펴보시면 코트리의 원형 검사에 대한 모든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18번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 뒀는데 바뀌었어요.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가치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2번 상담자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내담자가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요. 이건 로저스가 주장했던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에요. 내담자가 중심이 되는 이렇게. 2번도 틀렸고요. 3번에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요 3번 지문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맞는 내용이에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대한 내용.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4번에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보다는 개인적 열등감의 극복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고 했는데,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은요, 이 내담자로 하여금 사회적 관심도 갖게 하고요, 개인적 열등감의 극복도 이렇게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사회적 관심 갖도록 하고 자신의 열등감 극복도 이렇게 목표로 삼는 것이에요. 19번 정신분석에서 제시하는 불안의 유형, 21년도 2차 시험에도 나왔었죠. 바로 현신도예요.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그리고 도덕적 불안, 니은, 디귿, 리을이 해당돼서 이 4번이 이렇게 답이 되는데요. 2차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콕 집어 해설에 현실적 불안은 어떤 내용이냐, 말 그대로 현실에서 실제 위험을 느끼는 불안이다. 신경직적 불안은 무엇이냐, 자아와 원초와 간의 갈등, 원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아 원초와 간의 갈등이며 자아가 원초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안이다. 도덕적 불안은 원초와 초자아 간의 갈등이며 본질적인 자기 양심에 대한 불안이다 라고 서술을 해놓고 있어요.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집단 상담 기법은 무엇이냐, 말하고 있는 집단원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집단원의 말의 내용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반영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기에 대한 해설 내용이고요. 첫 번째 뭐 해석하는 거, 명료화하는 거, 이런 것들 기초 기법에, 상담 기초 기법에 해당되는 것들 콕 집어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강의 진행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